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이 미국이 NGJ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자전 제머를 지금 개발했는데요. 이걸 원래는 호주에게 또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지금 미국하고 사이 안 좋죠. 지금 이상하게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 정부가 워낙 지금 미국하고 동맹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 들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만 잘하면. 그러면은 북한과 중국이 정말 벌벌 떨 가공할 전략 무기가 됩니다. 한국 NGJ 달고 전략 공군으로 가자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NGJ를 달면 중국과 북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 해군 시험평가 비행대에 도착한 낯선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이 도착해서 지금 어디다 달고 있죠. 비행기에다 달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이버 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해군 최초의 AN ALQ-249 NGJ MB 초도 생산분이 지난 7월 7일 메릴랜드주 파투슨 리버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의 제23 시험평가 비행대 공준 전자공격 시스템 프로그램 사무국에 도착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걸 지금 어디다가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동안 쭉 개발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실물 양산품 시제품이 나와서 이거 이제 시험평가에 들어갔다. 이 시험평가 통과하면 그때부터 양산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미 해군입니다. 미 해군 항공대,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비행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전자전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에 다는 전자전 제머인데요. 이 그라울러가 나오기 전에는 EA-6B 프라울러, 좀 더 덩치가 컸죠. 그 전자전 비행기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제머를 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퇴역하고 슈퍼 호넷 전투기를 전자전기로 개조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머를 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머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주 강력한 신형 제머로 바꾼다라는 건데요. 이름부터 낯선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 NGJ란 뭐냐? NGJ Next Generation Jammer라는 겁니다. 차세대 제머란 말이죠. EA-6B 기종부터 운용된 AN ALQ-99의 성능 부족과 A사 레이더 전자기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함대 항공 전력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차세대 공중 기반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세계 대역으로 개발되며 MB, 즉 미드밴드 대역인 ALQ-249가 23년 IOC 선을 목표로 전력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자, NGJ는 ALQ-99를 대체하는데, 이 ALQ-99는 EA-6B 프라울러 시대 때부터 운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전투기에 A사 레이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A사 레이더의 이런 전파가 나가다 보니까 요즘 슈퍼넷은 전부 다 A사 레이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A사 레이더의 이 전파에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모양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ALQ-99입니다. 이 앞에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워낙 많은 전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이 엔진에서 보내주는 이런 전력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프로펠러를 달아서 프로펠러를 이제 비행하면 프로펠러 회전하죠. 그 회전하는 여기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여기다가 보내줘서 또 전기를 또 보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 때문에 이 ALQ-99 전자전 제머를 매달고 비행을 하는 슈퍼호넷 전투기가 음속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이 프로펠러 때문에 저항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 그라울러 전투기가, 전자전기가 음속 돌파를 못하는 아음속 상태에서만 작전을 해야 되는 이런 제한사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걸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이걸 하이밴드, 미디움 밴드, 로우 밴드 따로 개발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ALQ-99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머에 그냥 모든 주파수 대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걸 다 세분화해서 아주 높은 하이밴드, 그리고 미드밴드, 로우밴드 다 따로 저주파, 고주파, 중주파 다 따로 이렇게 개발하고, 그 중에 메인은 이 중주파입니다.
자, 그래서 F-22도 잡는 그라울러의 ALQ-99 이게 성능 부족하다고 정말 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F-22하고 그라울러하고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실제 모의 공중전을 붙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라울러가 F-22를 격추시켜 버렸어요. 뭐 실제 격추한 건 아니고 락원시켜서 이제 격추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F-22 마크 하나 있습니다. 격추시켰다 이거죠. 실제는 아니고 모의 전투지만. 어떻게 했냐? 일단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 이 그라울러가 F-22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전자전 재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F-22가 갑자기 자기 레이더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는 워낙 강력한 이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수포넷을 잘 보고, 수포넷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F-22가 접근해서 이제 공대공 미사일 쏴버리는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라울러가 전자전 재밍을 해보니까 서로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라울러는 그래도 한 20km 정도에 접근하면은 F-22가 보이죠. 자기 레이더는 멀쩡하니까. 그렇게 해서 더 접근해서 공대공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켜버리는, 물론 모의 전투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그라울러가 이겨버렸습니다. 그게 왜 이러냐? 예를 들어서 동구권의 이런 그 공산권의 레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뭐 목표가 하나 잡히죠. 그런데 이걸 재밍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까맣게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유의 주파수 특성하고 똑같은 주파수를 그냥 똑같이 더 강한 출력으로 방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얘기는 자기하고 똑같은 주파수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몰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처음에 뭐 한 안성쯤 갈 때까지는 이 서울 방송 또는 경기 방송이 잘 나와요. 그런데 천안쯤 가면서부터는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대전 쪽으로 접근하면 대전 방송이 나오죠. 나는 분명히 서울 방송을 듣고 싶은데 대전 방송이 나와요. 그럼 서울 방송 입장에서는 대전 방송의 주파수하고 똑같으니까 이 대전 방송 주파수에게 재밍되어서 먹통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나는 대전 방송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이 ALQ99는 단점이 있어요. 동시 대응 능력을 못하고 하나의 제모로 하나의 이 주파수만 재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라울러 같은 경우는 이 ALQ99를 양쪽에 하나씩 두 개를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 재밍하면서 다른 것도 재밍할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이 NGJ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모 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재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모를 한번 보시게 되면 동체 중간에 이렇게 로우 밴드, 저주파 밴드를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큰 여기는 이제 보조 연료 탱크죠. 그 옆에 이렇게 지금 이번에 만든 미드밴드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제일 가장자리에 이렇게 하이밴드, 고주파를 갖다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드밴드는 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23년 내년에 이제 사용 승낙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로우밴드 같은 경우는 L3 해리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건 24년도에 승인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밴드는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중에서 메이저가 바로 MB 미드밴드인데 이게 이제 다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용 그라울러를 압도하는 엄청난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ALQ99 이거 가지고 폭격하러 들어간다. 그러면은 144km 여기에서 재밍이 되죠. 그러면서 그것도 이렇게 재밍하면서 하나의 레이더만 재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개를 달고 있으니까 두 개의 레이더만 재밍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형 NGJ 같은 경우는 360km 범위 내를 재밍할 수 있고 하나의 제모 가지고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가 몇 개인지는 보안이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최소 10개 이상은 재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차세대 제모를 장착을 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의 4대에서 6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 숫자로는 4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영역을 보면 이건 거의 비교 불가의 이런 영역을 재밍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360km 이 정도 되면
뭐 경기도 상공 하나, 강원도 상공 하나 딱 떠서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전쟁한다 치면 제밍 딱 들어가면은 각각 뭐 열 몇 개씩 해가지고 거의 북한 평양 이북까지 전부 제밍을 다 할 수 있죠.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160km니까 그 이북, 영변 또는 뭐 평양북도 지역까지 전부 제밍이 다 되는 완전히 그냥 북한 전역을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가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헤르손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는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 그게 탄도탄 추적하는 레이더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S-300 지대공 미사일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하이마스에 파괴됐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함 AGM-88이라고 하는 함 이 대레이더 미사일의 잔해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함 미사일로 때려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레이더파를 쫓아가는 미사일인데요. 그런데 함 미사일은 레이더를 꺼버리면 목표를 상실해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불만이죠. 그리고 사거리가 90km밖에 안 되니까 요즘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니까 이거 좀 위험하죠. 그래서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그리고 훨씬 더 긴 사거리, 그리고 상대가 레이더를 꺼도 그래도 그냥 따라가서 때려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진 4세대 대레이더 공격 미사일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AARGM인데 기존의 함 같은 경우는 날개 핀이 워낙 커가지고 F-35의 내부 부장창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개 핀도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생긴 것도 스텔시하게 만들고 핀이 많으니까 함 같은 경우는 스텔스가 안 돼요. 근데 이건 스텔스. 거기다가 적을 레이더를 쫓아갈 때 자기는 레이더파를 쫓아가지 자기가 레이더를 방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받고 있다. 적의 레이더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엄청난 건데 기존의 AGM-88 계열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고체 추진체를 교체하고 스텔스 설계를 도입해 적이 피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사거리가 무려 220에서 300km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레이더를 꺼도 표적을 스스로 인식해 돌입함으로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초도 생산에 들어갔으며 F-35 블락 4부터 내부 무장창에 통합됩니다.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35가 블락 3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블락 4로 업그레이드 하죠. 그러면 우리도 이거 ARGM, ER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최소 220km, 더 고고도에서 더 고속으로 날아가면서 쏘면은 300km 이상까지 날아간다고 하는 엄청난 미사일인데 이거 장착하고 한쪽에서는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제모, 즉 NGJ로 제밍을 해주고 그러면서 먹통을 만들고 그리고는 옆에서 F-35가 들어가면서 이 ARGM 쏴버리고 하면은 북한의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첫날 북한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전 계획이죠. 그런데 미국 도움 없더라도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자권 전환 이런 거 정말 좋은데 전자권 전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방공망을 우리 손으로 그것도 아주 단시간에 깨 부술 수 있는 이런 능력 정도는 가지고 뭐 전자권 전환해야지. 능력도 안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전쟁 나면은 우리는 정말 완전히 그냥 키우, 하르키우, 마리오폴 박살나듯이 박살 다 나고 상처뿐으로 너덜너덜 하게 돼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런 상태뿐이 안 되는 능력 가지고 전자권 전환하자. 이건 정말 반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자주적인 거 싫어하고 누가 자존심이 없습니까? 신인균이가 뭐 미국의 똥꼬를 빤다? 웃기는 소리죠. 아니 우리나라가 좋지요. 저도 국뽕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되어야 그 이후에 자주를 부르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나서 전자권 전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 가져도 굳이 전자권 전환할 필요 없습니다. 왜? 미국에 가서 해주면 되죠. 뭐하러 우리 돈 더 많이 씁니까? 미국 돈도 좀 당겨 쓰면서 해결하면 더 좋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 NGJ를 미 해군만 쓰나? 아니에요. 미 의회가 여기는 정말 미국은 이 의원들이 정말 개념이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원들은 뭐 이런 무기체계에 관심도 없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공천 한번 더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 없고 어떻게 하면 나의 소신은 전혀 없고 공천권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 이맘만 맞추고 그 군인할 때는 정말 뭐 자기가 충성스러운 가장 애국자인 것처럼 하고 북한을 가장 증오하는 군인인 것처럼 하더니
이 좌파 정당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만 되면 완전히 그냥 언제 그랬나는 듯이 중국, 북한, 똥꼬 빠는 이런 자들이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미 의회가 미 공군에 야, 해군이 보니까 NGJ 이거 만들었던데 공군 니들도 써라. 우리 돈 줄게. 그래서 그거 장착하는 거 우리한테 보고해. 이렇게 된 겁니다. 21년 7월 28일 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 공군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 공군 전자전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군의 차세대 제밍 포드인 ANLQ-249 시리즈를 공군 전술 항공기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고하라. 방안을 추진해서 보고해라. 돈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미 해군은 항모에서 탑재를 하고 항모를 가지고 멀리 가서 원정 작전을 하다 보니까 작은 비행기 가지고 움직여야 되죠. 그러다 미 공군은 뭐 독일, 뭐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일본, 뭐 호주 이런 나라에다가 다 공군 기지를 지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에 이제 필요한 거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지상에서 하니까 덩치 큰 거 가지고 운용을 해요. 그래서 미 공군은 이 전자전기를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 공격기를 쓰는 게 아니고 EC-130H라고 하는 컴패스콜이라고 하는 EC-130이니까 C-130 수송기 같은 이제 이런 거죠. 덩치가 크죠. 거기서 이제 아주 광역 제밍을 하는 이런 걸 하는데 그 EC-130이 노후돼 가지고 이제 퇴역을 하고 새로운 그 전자전기를 도입을 하는 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 미 의회에서 그건 그거고 이것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F-15K 성능 개량에 우리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미 의회가 야 지금 니들 F-15EX 하잖아. 거기에다가 이거 달아란 말이야. NGJ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공군도 F-15K를 F-15EX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한 APG-81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겠죠. 그리고 차세대 미션 컴퓨터 장착하죠. 여기다가 F-15EX에 들어가는 엄청난 이 방어 기제인 에파스 전자전 시스템 탑재를 하죠. 거기다가 이제 NGJ 전자전 공격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제가 봤을 때 한 8대에서 12대 정도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업그레이드 중에서 이 NGJ 탑재 버전을 만들면 우리가 지금 F-15 59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8대 아니면 12대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유사시에 한반도 상공에 3대에서 4대는 항상 띄워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한 12대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북한하고 전면전 할 때 뭐 여기도 전자전 좀 해서 제밍 저것 좀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부하 안 걸리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은 이 NGJ 같은 이 전략 자산을 한국에 팔까? 팔 수 있어요. 왜? 호주가 지금 유일하게 미국의 이 ALQ-99를 도입해서 쓰고 있고 또 앞으로 독일에게 이걸 지금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전례를 한번 보게 되면 호주 공군 제6비행대가 있는데요. 호주군 유일의 전자전 비행대입니다. 당초 FA-18F 슈퍼호넷 24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슈퍼호넷 도입 계약을 변경해서 12대를 EA-18G 그라울러 사양으로 변경해서 2017년부터 12대의 EA-18G 전자전기를 도입했습니다. 기체는 호주가 직접 구매했고 전자전 포드는 미국에게 임대 형식으로 구매해서 미 해군 감독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 포드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그동안 전자전 정찰기를 투입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동맹국, 적성국 할 것 없이 모든 군사 장비의 레이더파, 전자파를 전부 다 수집을 다 했죠. 그 수십 년 동안 쌓여진 어떤 그 데이터의 총화가 바로 이 전자전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상대의 레이더를 제밍하려고 하면은 그 전파 주파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중국 군함에 접근해가지고 중국 군함을 자극하고 그러면 중국 군함에서 또 전파를 쏘고 그걸 또 수집하고 또 뭐 러시아 군함에 접근해가지고 러시아 군함 자극하면 러시아 군함이 또 평소 탐색 레이더 보내면 탐색 레이더 전파 수집하고 또 더 자극하면 이제 공격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 또 조사하면 그것도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수집한 전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아무에게나 이걸 주지 않죠. 그래서 이 전자전 포드는 미국이 팔지 않고 임대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감독하에 이거 혹시 뜯어봤는지 이걸 계속 감독합니다. 그러면서 쓰게끔 해줘요. 야, 그럼 우리 뭐 하라냐? 아니 뭐 처음부터 도둑질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정보를 도둑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나쁜 거죠. 그래서 호주처럼 우리도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런데 그럼 호주한테 지금 주려고 하는데 호주 주고 우리는 안 주겠지? 아니죠. 호주가 지금 친중 반미 정권이 들어왔어요. 올브로 22년 올브로. 그래서 쿼드 대중국 포위 4개 국가 레짐이죠. 그러니까 인도 포함해서 호주, 일본, 미국, 그리고 오커스 역시 대중국 포위 전략 외교 안보 레짐이죠. 이거는 호주, 영국, 미국. 이걸 지금 호주가 깨려고 흔들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은 친중이니까 지금 현 정부가. 그래서 미국이 야, 이거 NGJ 이거 줘가지고 중국에게 마치 어떤 사람이 도보다리에서 USB 확 주듯이 확 넘겨주지 않을까,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또 핵잠수함, 오커스에서 지금 핵잠수함 주려고 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 또 USB 담아서 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이때 이제 우리가 야, 대한민국 정부 요즘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우리하고 일심동체네. 그러면은 호주 빼고 호주보다 더 중요한 또 더 중국 입장에서는 더 치명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이런 거 대주고, 왜? 보니까 믿을 수 있네. 물론 정권 바뀌면 또 더 못 믿겠지만 믿을 수 있네 라고 생각하고 이거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더 현명하게 외교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F-15K 개량형에 NGJ 탑재되면 서해 전역의 제공권 한국 수준에 들어옵니다. 이 정도에 떠 있으면 이 산둥반도 그냥 다 재밍 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F-22도 이 정도도 아니고 144km까지 가지고 F-22도 재밍했는데 더 강력한 360km에 더 강력한 잼을 가지고 이 뭐 중국의 스텔스기라고 우기고 있는 J-20 이거 재밍 못 하겠습니까? 그냥 재밍하고 목토 만들어버리고 쏴버리죠. 북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휴전선 쪽에 이렇게 떠 있으면 북한 전역 신의주까지 전부 재밍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 적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주변국에 결코 우습게 보이지 않는 나라, 북한에게는 공포의 나라, 중국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잠수함에 이어서 전자전기까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F-15K 업그레이드 할 때 이 NGJ 탑재할 수 있는 이 능력까지 우리가 최소 8대에서 12대 확보하자. 그래서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전자전 하는 거니까 라이트닝, F-35 라이트닝하고는 다르게 그냥 라이트닝 이글, F-15KX 라고 가칭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런 F-15KX 라이트닝 전자전기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공군이 되기를 기대하고, 이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더 슬기롭게 대미 외교를 잘 하느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외부에서 봤을 때 저기는 이 우파 정권이 다음에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 참 어려운 일인데 이 확신만 줄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핵무기 같은 이런 서비스까지, 전자전 시스템 같은 이 전략 시스템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대한민국 군사력, 강력한 군사력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